11번 밑줄 친 이 책의 제목은 이 책은 중국의 약재 대신 향약을 쓸 수 있는 단서를 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니까 이제 오래될 구자 요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 고종 때 고종 14년에 만들어진 향약 고종 24년에 만들어진 편찬된 향약 구급방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학서를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향이란 말은 우리 신토부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향약 집성법 말 그대로 집성을 한 거죠. 예. 우리 풍토에 맞는 그러한 의학 처방을 모은 향약 집성방 이게 이제 세종 때 조선 세종 때 편찬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의보감은 뭐 조선 뭐 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광해군 때 허준이 편찬한 자, 이것은 동양 최대의 의학서이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다 망라한 거죠. 자, 향약 채취연령은 뭐 이건 굳이 꼭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약초와 관련된 건데 월령 이것도 이제 그 항상 우리 실정에 맞는 거 이거 한국 세종대왕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 세종 때 월령 24 그 절기가 있죠. 그 때에 따라서 나오는 약초를 통해서 의학서를 이제 편찬을 하겠죠. 그게 바로 향약 채취 원령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조선 세종 때다. 뭐 그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는 바로 향약 구급방이다. 오래될 구자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고려 향약 구급방 고려 고종 때 1236년 몽골의 침략 기간 되겠네요.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의학서이다. 향약 집성방 조선 세종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풍토에 맞는 항상 세종대왕은 우리 것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맞는 처방을 내렸다. 의방유치 의학백과사전이다. 향약 채취 원령 원령에 맞는 약초를 이제 채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절기에 맞아서 그 다음에 광해군의 동의보감 허준이 편찬했죠. 동양 최대의 의학서이다. 뭐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조선 말기 고종 때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온 사상의학 체질에 따라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거기에 맞는 처방을 담은 그러한 의학서 동의수세보온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12번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와 거란의 전쟁은 총 3차례가 있었죠. 1차 때는 서희의 외교에 의해서 강동 6주를 확보했죠. 예. 자, 여기 있네요. 4번. 예, 이거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차 때는 이제 고려 1차는 고려 성종이고 2차는 고려 현종 때인데 이때는 이제 그 현종이 전라도 나주로 피신했어요. 나주 파천. 그래서 개경이 함락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뭐 강화를 맺고 뒤통수를 치는데 양규라는 사람이 크게 선전을 했죠. 그다음에 3차는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 여기서 아주 크게 패해서 더 이상 거란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윤관이 동북 구성을 쌓아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 자, 이거는 여진족과의 항쟁이 되겠죠. 그래서 윤관은 여진족을 이제 유목민족이니까 여진족이 이들을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는
기병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기 기병 보병뿐만 아니라 항마 승병까지 해서 이들을 신기 신보 항마 요 세 가지 병종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설치할 걸 건의해서 여진을 정복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체 때는 거란의 소순령과 고려의 서희가 외교談판을 해서 이 외교를 통해서 오히려 땅을 더 얻게 되죠. 청청 하류 쪽에 강동 육지를 획득을 했고요. 2차 때는 고려 내부에 강조의 정변이 있었는데 이걸 구시 삼아서 거란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개경이 함락이자 전라도 나주까지 현종의 파천 피신을 했고요. 양규가 흥하진 등에서 크게 선전을 했습니다. 3차 때는 강감찬의 기주 대첩으로 거란족은 더 이상 쳐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고려와 여진의 항쟁은 뭐 윤관 장군밖에 안 나와요. 예. 별무반, 신기, 기병, 신모, 보병, 항마, 승병으로 구성된 별무반 설치를 건의를 했고 여진을 정복하고 동북 구성을 축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밑주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은 자 그는 오랫동안 거란, 송, 일본 등의 불교 경전과 논소들이 주석서를 널리 수집하여 교장 고려 대장경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초조 대장경이 있고 그 이어서 나온 게 이제 속장경이 있는데 이 속장경이라는 것을 편찬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흔히 이제 교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대장경은 아니고 주석서다, 주에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은 당시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크게 일으켜 그 목록 그게 바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것을 부록, 목록, 인덱스를 만들었던 거죠. 본문은 만들지는 못했고요. 자,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자, 고려시대 때 이제 중요한 승려 의천과 진울 그 외에 뭐 요새라든지 해심 뭐 이런 사람 등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는 사람은 의천과 진울이죠. 요 교장 관련된 사람 의천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인물 보면 원효는 이제 불교의 대중화로 유명하죠. 예. 귀족 중심의 불교에서 일반 평민들도 나무아비타무 관세음본산만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예. 바로 아미타 신앙, 아미타를 외쳐라. 예. 정토종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화엄종으로 유명하죠. 자, 화엄종은 이제 정토종, 아미타 신앙과는 달리 이 왕실 귀족의 구미에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규녀는 고려 초 광종 때 승려로서 광종 때 불교를 크게 진흥을 시켰었죠. 그런 인물이 되는데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서 의천, 진울, 원효, 의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의천이고 의천은 이 교장 이거 외에도 신편, 제종, 교장, 총록, 목록, 인덱스 외에도 교종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의천은 고려 중기 문종의 아들로 왕자 출신입니다. 국가의 지원이 빵빵했죠. 자, 이 사람은 가장 큰 업적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을 했는데 먼저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개경의 흥왕사를 중심으로 교종을 먼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선종까지 통합하기 위해서 국청사를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해동천태종이 되고 이를 위해서 교관 겸수를 주창했는데 교는 교종의 수행 방법이고 겸수 수행 실천 이거는 선종의 방법이죠. 이걸 병행할 것을 겸하여야 할 것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 같이 속장경을 편찬을 했는데 자, 이것은 이걸 위해서 교장 동함을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교장이라는 건 이제 주해서인데 이를 위해서 목록을 다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인데 오늘날
완전하게 전해지지 않고 일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의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전국 8도에서 조선이죠.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눴죠. 고려는 5도 양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아래에 이제 부, 목, 인구와 거울의 크기에 따라서 부목 군현을 나누는데, 이들의 지방관들을 각각의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지휘에 감독한다. 자, 이들은 수령에 대한 감찰권,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진 중요한 지식이었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조선에서는 관찰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이제 그 팔도 아래 부목 군현이라는 이제 지방 단위가 있는데, 여기서 목사는 바로 목, 예, 뭐 고려 때 뭐 12목, 8목 이런 게 나오는데 주요 거점이 돼요. 주로 목이 있는 데는 오늘날 이제 주자가 많이 나오죠. 뭐 광주, 청주 뭐 이런 뜻이 좀 큰 고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갑사는 이건 이제 그 무인이 되는데, 조선의 이제 중앙군이 5위인데 여기에 병종은 대부분 이제 갑사입니다. 부유, 양반 자제들 이제 녹봉을 받는 그런 직업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암행어사는 왕이 비밀리에 보내 감찰관인데, 여기 나온 관찰사라든지 수령은 동일하게 행정, 사법, 군사권이 있어요. 왕이 대행자예요. 권한이 세기 때문에 이들을 감독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관찰사만 갖고는 안 되고 암행어사도 보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조선의 지방간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 조선 태종 때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장관은 관찰사이고 종입은 당상관입니다. 굉장히 권력이 세죠. 그 아래 인구와 고리에 따라서 부목 9년의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하는데, 종이품에서 종유품까지 다양합니다. 자, 관찰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령을 감독을 하는 것이죠. 행정, 사법, 군사의 막강한 권한이고, 막강하기 때문에 임기로 제한합니다. 360일, 임기 1년. 수령 역시 행정, 사법, 군사권이 빠졌네요. 예. 수령은 좀 임기가 조금 긴데 임기 5년이지만 역시 임기가 정해져 있죠. 권력화되는 걸 막는 것이 향촌에서, 자기의 출신지에 부임을 못합니다. 상피제, 그리고 암행어사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견제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 후기 사회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은 뭐 유교국가이지만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아주 그렇게 뭐 너무 유교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전형적인 성리학적 유교적 질서에 매몰이 되는데, 바로 뭐냐? 부계, 그 다음에 적장자, 뭐 서울 이런 거 제외하고 장자 중심, 여자도 뭐 다 나가게 되죠. 이런 중심의 사회상이 됩니다. 그 전에는 꼭 장자만이 아니라 또 아들 중심이 아니라 딸들도 동일하게 사위도 뭐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태어난 차례대로 족보와 호족에 기재했다. 굉장히 평등한 거죠. 남자든 여자든. 이건 조선 후기나 아니라 조선 전기까지의 모습이고, 제사를 형제가 돌아가면서 윤회라고 그러죠.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였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는 장자가 제사를 하면서 장자에게 상속도 더 많아지죠. 예, 이것도 조선 후기 전의 모습이고, 여성의 재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 자손의 사회적 진출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것도 당연하죠. 조선 후기에 가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그래도 뭐 고려가 조선이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고려 시대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전국에 많은 동정 마을이 생기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사후가 많이 세워졌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자, 조선 후기에 가면 신분제에 큰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납석 공명척 등으로 양반수가 크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양반이라고 다 같은 양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족족 결합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동족 마을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족족 결합이 가니까 문중을 중심으로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문중에서 이제, 서원, 예, 이라든지 사우는 이제 일종의 사당 같은 것이죠. 예, 문중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이면서 우리는 이런 집안이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게 되죠.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요것은 이제 조선 후기의 신문제 변동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선 후기 사회상은 부계,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부계 목에 다 영향을 끼쳤어요. 다 족보에 다 기재를 했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그리고 서월 제하는 적자, 맏아들 위주, 적장자 위주. 자, 혼인도 조선 후기 이전에는 남귀 여가온,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신혼 초기에 처가살이였어요. 그렇지만 조선 후기는 바로 들어가는, 시댁으로 들어가는 친형제도, 시집살이로 바뀌게 되죠. 제사 상속에서는 남녀 모두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하는 윤회봉사였는데, 조선에 가면 장자 봉사가 되고, 장자는 상속에서 우대되었다. 또한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 쪽은 영향을 끼쳤고,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임이 일반화되었다. 그 다음에 족적 결합이 강화되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 양반수 증가와 관련되어 있고요. 이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모여 사는 동족 동성촌,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결집체, 서원이라든지 사당, 이런 거, 서원 사후, 결국 이런 것은 문중 중심의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